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안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동기 감흥에 대해서 또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능을 이제 처음에 썼을 때 좋지 않는 자리에 썼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왕들이 아주 단명을 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 장자들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 세종대왕이 묘가 안 좋으니 옮기자. 이래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긴다고 이제 열어보니 그 돌아가실 때 입은 옷이 물에 절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냉동 상태죠. 하나도 안 썩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를 이장하고 그리고 바로 성종이 집권했는데 성종은 25년간 임금 자리에 있었다. 그 앞에는 문종, 단종, 예종 이래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다 단명을 했는데 이 옮기고부터 그 이후에 이렇게 발복이 일어났다. 자, 여기는 또 수원백시의 이야기들입니다. 수원백시, 경기도에 있는 수원백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은 머리에 흰 점이 항상 생겨. 목 있는데 목 뒤편에 여기에 항상 흰 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수원백시들이 흰 점이 없으면 수원백시가 아니라는 정도로 후손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제일 우대 어르는 묘를 이제 이장한다고 열어보니 그 목 있는데 여기에 하얀 차돌이 박혀 있었어요. 차돌이. 그리고 후손들이 태어나니까 그 차돌의 하얀 반점이 후손들한테 계속 나타난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거는 뭐 이야기하면 풍수를 안 믿는 분 그런가 뭐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또 있나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흰 돌을 이장한다고 빼고 나니까 그 이후의 후손들은 깨끗하더라. 자, 침으로 마취가 가능하다. 이미 침으로 마취 가능한 거는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노벨 화학상을 받은 윌라드 립이라는 박사는 사람이 죽으면은 14종의 파장이 나온다. 근데 그 파장이 한 100여 년 지속된다. 그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파장이 나오는데 그게 한 100여 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양권으로 보면은 우리 4대의 봉제사, 우리 4대 봉제사가 대개 우리가 일대를 30년 봅니다. 일대를. 그럼 30년에 4대 봉제사를 모시죠. 5대부터는 이제 뭐 묘에 묘를 한, 그럼 120년이. 그러면은 윌라드 리비 박사가 말하는 102년과 우리가 4대 봉사하는 120년.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제 120년 발복을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우연이지만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생기처에서의 명당은 풍수지리의 근간이 되고 있고 또 동기감흥을 바라는 것이 모두의 바람. 수천 년 동안 중단 없이 발전해 온 것은 경험적인 증명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옛부터 상류계층에서 더욱 신봉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사실 이렇게 뭐 화장하는 분이 많지만 우선 묘를 설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선 당장에 수목장 한다고 저기 뭐 큰 해인사나 영천은행사 같은 거 가보세요. 거의 1,000만 원 더 갑니다. 나무 밑에 그 하나 심는 것도. 좀 화장하면 돈 더 갈 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생장하려면 산을 사야 돼요. 그 산을 사려면 그것도 돈이 수억이 더 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화장 가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또 생장으로 간다. 그래서 풍수는 과학이다. 또 기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에너지를 못 믿는 것은 허구다. 그래서 아까 명당에 들어가니까 계란이 섞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장한다고 열어보면 뼈가 썩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물체도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거대한 산의 기는 감히 상상이 되겠는가. 그래서 동기감흥은 풍수가 이제 발전하게 된 그 원인이 동기감흥이다. 그래서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DNA, 같은 DNA는 서로 감흥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택에 대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택과 양택을 조금씩 이제 섞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양택 과상학. 이제 우리 사람은 관상학이라 그러죠. 관상학. 집은 가상이. 집에도 우리 관상학처럼 상이 있다. 좋은 상, 안 좋은 상이 있다. 자, 풍수학에서는 묘지와 관련된 음택풍수와 주택과 관련된 양택풍수로 구분한다. 흔히 양택풍수 하면은 음택풍수와 크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둘 다 좋은 틀을 고르는 이론은 똑같다. 그렇지만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대개 우리가 이렇게 산이 이래 있으면 이 능선으로는 묘를 써요. 묘를 쓰고 이 산이 이래 옆으로 된 이런 곳에는 집터입니다. 양터입니다. 그래서 음택은 이렇게 능선에 쓰고 또 양택은 이렇게 산이 뒤에서 이렇게 감고 있는 이런 곳에 쓴다. 드물게 이렇게 보면 능선에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 있죠. 그럼 원래는 우리가 거기는 묘자리죠. 능선에는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자, 용맥을 통하여 산천 생기를 받는 용세론. 이제 산의 우리 흔히 말하는 능선이죠. 능선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오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또 생기를 윤결하는 혈세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혈자리, 그 당판이라고 합니다. 혈자리에 기가 있나 없나? 기가 없으면 아까처럼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썩고, 기가 있는 자리는 계란을 넣어 놓으면 계란이 썩지 않는다. 기가 있다. 그런 자리는 땅도 열어보면 땅도 떳떳합니다. 또 그 생기를 보호해주는 사경, 청룡, 백호, 안산, 조산, 그 주변의 모든 혈을 보호하면서 따라오는 사경. 자, 그 다음에 수세론, 물이죠. 물. 그리고 자양론을 결정하는 향품론 등등 풍수 이론은 동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범위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보면 산에 용이 어떻게 오느냐, 능선이 어떻게 오느냐. 그럼 혈자리에는 어떤 사격, 청룡, 백호, 안산, 조산 이런 거를 사격, 수, 물, 향. 그래서 용혈, 사, 수, 향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띄워서 이제 내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풍수지리의 중요한 5대 요소로 옛날부터 이것을 지리 5길이라 해야 중요시하였다. 양택이나 음택 모두 이 지리 5길에 의해서 좋은 터와 향을 정하고 이렇게 정한 터에 죽은 자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은 유택을 지하에 마련하면은 음택, 묘가 되고 산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은 이거는 양택 풍수가 된다. 자, 가상학에서는 양택론이란 용혈사수를 고려하여 사람이 생활이 하기에 적합한 틀을 잡는 풍수 이론이다. 그래서 가상학이란 그 터 위에 건물의 형태, 구조, 방위, 실내 공간 배치 이 전체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상학이다. 자, 양택학은 나라의 도읍지를 정하거나 또는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또 기타 촌락지나
또 개인 주택지나 또 그런 선정하는 방법, 택지의 형태에 따른 기둥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가상학은 우선 집의 크기와 모양, 대개 우리가 집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땅이 요렇게 직사각형이 좋아요. 직사각형. 그래서 이걸 3등분 합니다. 3등분. 3등분 해가지고 요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여기는 마당이다. 요런 구조가 이제 제일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렇게 땅이 요렇고 이제 반씩 그래서 반텀은 건물, 반텀은 마당 요런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래 보면 집이 이래 땅이 있는데 옆으로 길쭉한 터가 있죠. 이렇게. 근데 얘가 뭐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어놔도 이게 옆으로 길쭉한 집 이런 건 지어놓으면 안이 어둡고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런 집이다. 또 요즘 우리가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땅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같이 올려버리죠. 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짓느냐, 그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집의 크기와 모양, 자, 대문, 부엌, 그다음 안방 등 방이 배치다. 이거 어디에 놔야 되느냐? 어디에 놔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배치법이 있는데 어떤 데 가보면은 뭐 거꾸로 해놓은 집들이 많다. 최초의 풍수지리는 죽은 자의 무덤보다는 산 사람의 생활 터전을 찾는 데서 발전했다. 그렇죠. 처음에는 원시사회 때는 야전에서 생활했어요. 야전에서 생활하니까 뭐 뱀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불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옮긴 게 동굴로 옮겼죠. 그 동굴 속에서 보니까 생활은 편하고 좋은데 이제 농경사회에 오니까 이제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까지가 또 동굴하고는 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물을 찾아서 물가에 이제 터를 잡았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터 잡아도 땅을 파가지고 땅보다 이제 낮게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가 거기에다가 이제 살았어요. 그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산 사람의 생활 터전이 먼저였다. 그 후에 생기론이라든지 동기가목론 등등이 나오면서 이제 음택 풍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풍수지리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죽은 자를 위해 음택을 잡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양택 풍수가 먼저였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선조 들어오고부터 이제 양택에서 음택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도읍지, 마을터를 정하고 궁궐, 사찰, 절도 있죠.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절 보면 다 좋은데 터 잡아놨죠. 자, 작게는 개인의 주용 건물을 짓는 양택 풍수가 발전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유교의 충효 사상과 맞물려 조상을 좋은 명당에 편안히 모시고 그 발복으로 자손들도 부귀를 꾀하려는 음택 풍수가 성행했다. 그래서 양택은 그 집에서 잉태하거나 태어나거나 또는 거기서 성장한 사람, 또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발복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같은 거를 잘못 가가지고 낭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이사 가서도 처음에 좀 지내보고 한 1년 겪어보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하면 그때는 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묘는 이게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 묘도 잘못 써놓고 나면 집안에 우환이 막 들어오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당하면서 산다. 그렇죠. 묘 쓰고 집에 우환이 쭉 크게 들어오면 묘도 이장할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살고 있는 사람이 직위를 직접 받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나타나. 그래서 집은 이사 가면
바로 그 땅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빨리 나온다. 그래서 빨리 발복하는 이유는 집이란 인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곳으로 휴식, 수면을 취하는 곳이다. 그래서 음택은 동기감흥에 의해서 발복이 되고 또 육탈이 되어 황골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한번 발복이 시작되면 여러 자손,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준다. 언제까지? 유골이 다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몇백 년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한 4대 120년 정도 발복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론, 이건 음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풍수를 보면은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눠요. 양기론, 양택론, 그리고 음택론으로 나눕니다. 양기론은 말 그대로 자연 불악, 마을 터죠. 도읍지.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안동댐 옮길 때 그 안에 있던 마을들을 이전을 했죠. 그런 거 할 때도 풍수를 보고 한다. 또 군사 요충지, 도시나 공단이나 시설지구, 또 신행정 수도 등등 안정과 평화, 훌륭한 위인을 배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틀을 잘 잡으면 도시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부도 일어나고 훌륭한 인물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데는 대개 주로 남향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종환의 택리지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이 자연 두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지어. 집을 지을 때 첫째 자연적인 요소에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요소. 그럼 이거 대개 이제 남향집이에요. 남향집. 그러면은 이 남향집은 보면 이제 터가 좀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터의 모양에 따라 터의 기운, 터의 모양이나 기운에 따라 집을 짓는다. 터가 만약에 서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집도 서향으로 짓는 거죠. 근데 대다수 사람은 터가 서향으로 가면 집은 남향으로 틀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집이 이제 거꾸로 앉은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집 짓는 거 보면은 자연 환경에 맞춰서 남향 위주로 짓든가 아니면 그 터의 기운에 맞춰서 짓든가.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는 이 터의 기운에 맞춰서 짓는 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에 맞춰가 남향 위주로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